다음 주제 바로 나오는데요. 좀 제목이 기네요. 조국 혁신단 얘기인데요. 이게 다크호스일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일까? 요즘에 지지율 상승세 분명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크호스라면 쭉쭉 간다는 거고요. 찻잔 속 태풍이라면은 가다가 조금 뭔가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요. 뭔가 아주 자신감에 넘치는 얘기를 꺼내요. 지금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 당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개혁신당 또는 녹색정의당으로 갔던 표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다른 소수 정당들이나 뭐 이런 무소속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이런 쪽이 같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약진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네.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온 즉 똘똘한 제3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소원을 보내주셔서 지지율도 많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더욱 겸손하게 가려고 합니다. 뭐 금방 지지 않게 머리 쳐들지 않고 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많은 당원분들,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10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중도층에서도 좀 오고 있고요. 개혁신당 지지층도 우리한테 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 좀 나오고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겸손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더 붙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면은 일단 조국신당의 최근의 어떤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이 좀 느껴져요. 지금요. 발언들에서. 그런데 반면에 밖에서 이제 지켜보는 분들 이분들 중에는 이제 신당 만들어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약간 다른 생각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민주당의 지금 공천 파동에 실망하면서도 차마 다른 당으로 옮기기는 못하니까 이제 조국 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자체에 소위 말하는 알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네 분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이게 OX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 혁신당. 지금이 고점이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의 고점이다. 그러면 고점을 지나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아니다. 이거 아직 고점 멀고 더 갈 수도 있다라면 X입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O입니다. 들어주세요. 세 분이 O, 고점이고요. 한 분만 X예요. 그럼 더 갈 수 있다는 분 딱 한 분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준우 전 의원은 지금 고점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들고 말씀하세요. 네. 고점이라고 좀 판단하신다는데 일단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조국 후보가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의 공천 학살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어요. 아직 후보는 아니고 예. 대표입니다. 이제 대표가 아직 그 비례 안 받았죠.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거고 자력으로 본인이 그 지지를 올린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그 공천 학살, 친문 학살이 이루어지니까 마음 둘 곳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국 혁신당으로 잠시 몸을 이제 피한 겁니다. 비가 막 쏟아지니까. 잠시 피한 거다. 네, 잠시 피한 거다. 잠시 피한 거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데 뭐냐면 순번이에요. 비례가 이제 순번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번이 정해지면서 아마 사람들이 진짜 마음의 결정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조국 후보자는요 본인의 순서를 앞번호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국회에 입성하려 한다. 이제 그런 걸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여 투쟁을 하려면 단일 대우를 갖춰야 되니까 민주당으로 가야 돼.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또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열린민주당도 딱 한 달쯤 이쯤입니다. 한 달 전쯤에 의석수를 10석을 기대했어요. 그때 여론조사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한 달 뒤에 투표를 해보니까요. 단 3석이 나왔어요. 단 3석이 나온 것처럼 조국 후보자도 지금 이게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바람으로 된 거다. 그 바람이 그것도 이재명이 부는 풍선 때문에 된 거다. 그래서 아마
3, 4석을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꼭지점 찍었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일단 한 분 말씀 들어봤고 이제 두 분이 5 고점 그리고 한 분은 고점 아니던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서 제가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압축적으로 딱 중요한 거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엔 조승현 부위원장도 역시 지금 고점이다. 근데 지금 앞서서 보면은요.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서 조국신당으로 지지층이 몰려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러면 일단 그 5라는 선택을 하신 이유하고 지금 조국 신당으로 중도층이 모인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 양당제가 갈수록 강화가 되는 예.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추세에서 결국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양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표 심리는 덜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이 사실은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집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요, 그렇게 막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데 왜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가족을 멸문지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갇혔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들 생각에 의하면은 약자가 너무 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분개했던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입시 과정에서 이런 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행적인 측면이 있고 아빠 찬스라든지 엄마 찬스, 학교에서 장려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렇게 정말 온 가족이 다 구속되고 감옥 가야 될 만한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중도층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하고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총선 막바지까지 갈수록 이게 계속 유지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일하게 X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아니고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김종혁 장관. 그러니까 뭐 제가 사회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책 박사니까 가면 갈수록 양대 정당으로 수렴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회과학적으로. 근데 통계적인 지표가 있어요. 2016년도에 이쯤에서 갤럽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20%, 그다음 국민의당이 20%였어요. 국민의당 네네 그 당시에 실제로는 근데 국민의당이 더 나왔죠. 약간 더 나왔습니다. 정당 그러니까 비례에서요. 2020년도에는 이 당시에 열린민주당이 갤럽 기준으로 4%가 나왔어요. 4%. 근데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요번에 민주당이 25%, 조국 신당이 15%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직 여력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에서 배치할 비례대표 의원들의 능력,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 배출할 비례대표 의석의 능력, 이 능력치를 보면서 만약에 소위 민주당의 비례정당보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에 있는 분들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지만 비례에서는 분할 투표를 할 가능성들이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분 내려주시고요. 윤기찬 변호사는 계속 오 들고 계세요.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들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는 조국 신당에게서 그다지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에 좀 얘기가 좀 잦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평가를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해서 국회를 방탄장으로 삼겠다고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계시고 본인의 과거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도 언급이 없이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뭔 일만 있으면 특검법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정치를 그 나쁜 정치를 금방 습득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법안을 발의했어요. 지금 이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데 조국 황운하 방지법. 그러니까 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지 의석 승계 불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총선에서 뭐 비례대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근데 만약에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이 상실했다. 그러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원직이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게.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럽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오 이유 그다음에 요거 법안 좀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조국 전 장관이라는 개인에 맞춰서 정당을 평가하면은 저는 좀 그 파악을 잘못한다고 보는 게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 정당의 대표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다면 황운하 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1심이 나왔단 1심에서 말이에요. 또 3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길지 않다고 보고 저 정당에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옛날 열린민주당처럼 선명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친문정당으로 알고 인식하고 친문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문정당일 수 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과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중도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선명성을 강조하다가 중도층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뭐가 묻어지는 딜레마에 건가요?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당은 지금이 고점이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친문 정당을 정확히 표방할 것인지 새로운 미래가 표방하기 전에 또는 뭐 선명성 있는 옛날 열린민주당식의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얼른 결정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 계속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방지법 주호영 의원이 뭐 지금 막판인데 발의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다가 그 취재 화면 좀 공감을 보세요. 오구 좀 설명하죠. 이런 게 약간 특정인을 약간 겨냥한 법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합니다. 예. 근데 비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생기게 되면 승계로 결혼을 다음번 보충하게 되는데 비례 후보가 승계되는 그럼 건데. 승계를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 비례대표를 결혼을 추원할 사라진다는 것인가. 얘기인가요, 의원직이? 타당으로 갈 것인지. 타당으로 예, 가는 거. 이게 이제 그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법안을 못 봐가지고 문제는 3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 승계 방법 이거 그러니까 결혼 보충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보충하지 말고 아예 비워두라는 건가요, 그럼 취지가? 글쎄요. 그러면은 그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예. 비워둔 케이스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아예 감옥에 가 있는 경우 299 이렇게 있는 건데 문제는 개인한테 투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당한테 투표한 건데 개인을 배제해 버린다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법안이 나왔어요. 네. 예, 이준우 전 의원. 예. 비례대표 투표의 가치가 그냥 우리가 그냥 사라지게 예.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입법 그 심사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위원회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저 법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제 실현해서 법이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하나 좀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조국 그 대표가 중도층이 자기한테 오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사실과 다른 얘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이 특히 개딸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한 게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표가 가는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재명한테 빨리 이제 조국한테 선을 꺼서 이제 분리를 시켜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민주당 표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민주당과 관계없는 중도층이 표를 끌어오고 있는 거고 이 중도층이 나를 찍으러 오게 되면은 지역은 민주당 찍지 않겠느냐 이 논리를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중도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근거 또 하나가 뭐냐면 개혁신당이 온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개혁신당의 근원은요 20대 젊은 층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나왔죠. 20대 지지율이요 0%입니다. 0입니다. 0.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개혁신당의 지지 세력이 조국 신당에 갈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에서 본인이 공격받는 것 또는 이제 선긋기를 하는 것, 가르마 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내가 중도와 개혁신당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1%예요. 근데 비례로 하게 되면은 두 개 합치면 40%예요. 어떤 때 9%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겠죠? 예를 들면 그것이 녹색 정의당이든 아니면 무당층이든 아니면 뭐 개혁신당이든 어디서 일부가 들어왔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의 함수는 중도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60과 30%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들은 60%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에 있는 지점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전달할 것이가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조국 대표를 향해서 1대1 토론을 합시다라고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또 마침 뉴스와이드 패널로 나와 계셔요. 이준우 전 기획위원이 1대1 토론을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이준우 전 여의도 연구원 기획연구위원 마침 오늘 나오셨어요. 잠깐 제가 질문 좀 드릴 게 있는데 일단 1대1 방송 토론 하자고 조국 대표에게 제안했어요. 그리고 뭐 사회는 김어준 씨가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저희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께서 한동훈 특검법 제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위원이 저와 한동훈 위원장의 토론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저도 조국 대표와 이 위원의 만남을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준우 위원이 비례대표 출마를 하셨으니까 지금 조국 대표를 건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나를 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토론과 만남은 대체로 격과 예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과 조국 대표의 토론, 저는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준우 전 위원. 일단 1대1 토론 제안은 왜 하신 겁니까? 예, 제가 토론 제안한 이유는요. 기름기 빼고 이제 조국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팩트가 없습니다. 다 주장과 가짜 뉴스 음모에 기반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항상 주장을 하고 입장을 내는데요. 저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제가 일일이 사실을 문서로 확인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로 이제 조국 의혹을 이제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제가 그러니까 이준우 전 의원이 사실은 조국 저격수란 별명이 있고요. 그 입시 관련된 의혹 제기를 가장 처음에 한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뭐 사실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뭐 제보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보자의 존재를 아마 조국 후보자가 부인하고 싶을 건데요. 본인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검찰한테 당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아닙니다. 제보자입니다. 조국 후보랑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팩트만 놓고 기름기 쫙 빼고 토론하자. 네, 담백하게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이준우 전 의원이 올리신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 같은 걸 이렇게 좀 나열을 하시면서 자동차 뭐 스폰 의혹 이런 걸 했는데 그렇죠. 이거 갖고 지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그 조국 후보자 부인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요. 학교에서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출퇴근했어요. 그 서울에서 경북 영주까지. 그때 타고 다닌 차가 저는 이제 의아한 거예요. 아반떼 재산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이중성과 위선을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대 교정을 제가 어렵게 조사를 했고 학생들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하는 말이 그 정경심 교수가 BMW 타고 다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 제가 책을 썼어요. 조국 검증서를 해서 그는 그날 머리를 쓰러지지 않았다.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는 과정에 또 서울대에서 마침 또 확인했어요. 서울대에 있던 동료분들하고 학생들이 조국 교수가 수업이 없는 한가한 날에는 그 BMW를 몰고 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그 의혹을 제기했고 황당하게도 조국 대표가 한동훈에 대한 특검법을 본인이 얘기하길래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 BMW와 중간에 또 차를 제네시스로 바꿨어요. BMW와 제네시스 자동차세 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지금 조국 대표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오늘 좀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시는지. 그리고요. 마지막에 지금 김보엽 대변인은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할 테니까 주선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아마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제가 조국 대표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 관계 없으신 그 당사자시고 당사자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조국 대표님이
그 대변인한테 이런저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제가 추측컨대 진실이 예. 아닐까 대단히 높아요. 거기에 말리들지 마시고요. 조국 후보자, 조국 대표 제가 제안했으니 조국 대표자가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우 전 의원이 어떤 본인의 판단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조국 대표 또는 조국 대표 측의 입장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토론 관련 제안도 하신 상황이에요. 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번 입장이 있으면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